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정지만입니다. 여러분의 열정이 정말 대단하시네요. 갈수록 온도가 점점 높아지는 것 같고요. 올 12월이 참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또 어떤 속도로 가느냐에 따라서 목적지에 도착하는 시간이 다르잖아요. 근데 정해진 시간 안에 속도, 이것은 또 얼마나 빨리 거기에 도착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데, 분위기 딱 보니까 올해 일 낼 것 같아요. 분명히 여기에서 정말 기록을 깰 수 있는 분이 분명히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하면 할수록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 부분이 바로 인간관계예요. 컨택을 할 때도 인간관계잖아요. 모르는 사람하고 정말 이제 친해지는 관계, 그 다음에 서로 간의 신뢰관계. 그래서 누가 전달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받아들여지기도 하고요, 거절되기도 하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그 신뢰관계. 그리고 같이 일을 하면서 이제 점점 뭔가 신뢰가 쌓이고 점점 일이 잘 되고 호흡이 잘 맞고 이런 관계가 있는가 하면 갈수록 힘들어지는 관계가 또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우리는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90%라고 저는 봐요. 90% 이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성공의 노하우는 이 관계십에 있어요. 인간관계. 그리고 일반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나폴레옹 힐이 성공자를 다 이렇게 자기가 만난 성공자를 다 만나보니까 그 중에 85%가 인간관계로 성공을 했다라는 거예요. 15%만이 실력, 어떤 기술, 능력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성공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전 봅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 사람을 자르는 핵심 원리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호감 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 삶의 모든 성공은 인간관계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는 법이죠. 이 세상에는 사람 때문에 행복해하는 사람보다 사람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행동과 습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불평하는 것. 미국 대통령이었던 리컨의 젊은 시절 이야기입니다. 그는 상대를 비판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을 조롱하는 편지를 써서 그 사람들이 발견할 만한 곳에다 떨어뜨리는 것을 즐겨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의 격분한 카네기 인간관계론을 요약을 해놓은 건데요, 조금 더 긴 영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유튜브에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요, 책을 읽는데 눈이 불편하거나 시간이 없거나 이런 분들에게는 10분 만에 이 카네기 책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이렇게 딱딱 짚어서 설명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저절로 넘어가죠? 인간관계는,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네. 그래서 부부간의 사이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가까이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좀 멀리 떨어뜨려 놓고 보면 좀 사이가 좋아지지 않을까. 이게 왜 저절로 넘어가요? 인공지능이에요? 안 눌렀는데 나? 전혀 손을 안 대고 있었거든요, 제가. 겁나네. 살아있는 것 같아서. 또 넘어가는데? 예? 어디에? 네. 예행 연습? 네, 예행 연습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거 실제 상황인데? 아니, 요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아, 그거 아니에요. 지금 안 되잖아요. 그죠? 슬라이스. 그냥 네. 그냥 넘어가자. 여기 누르면 되지. 자,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도 이제 거기에 보면 7가지 습관이 뭘로 되어 있냐면 첫 번째 습관은 자신의 삶을 주도하라. 두 번째는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 세 번째는 소중한 것부터 먼저 하라. 워낙에 이것도 많이 읽혀졌고 2,500만 부가 팔렸기 때문에요. 대부분의 아마 여러분들이 이걸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자신과의 어떤 약속이고요. 자신이 노력해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네 번째부터는 이제 누군가 대상이 있어야 되는 일입니다. 상호 이익을 모색하라. 경청한 다음 이해시켜라. 시너지를 활용하라. 그래서 이 6가지 이 살아있어요, 확실히. 6가지 그 습관에 심신을 단련하라가 이제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교체 좀 해줘 봐봐요. 전혀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얘가 지금 알아서 넘어가고 있어가지고. 네. 풍요의 심리와 부족의 심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부족의 심리, 풍요의 심리는 뭐냐면 이 세상에는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이 풍부하게 존재한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뭘 잘 됐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협력해주고 기뻐해주고 그것을 함께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족의 심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는 오직 한 개의 파이만 있어서 만일 누군가가 그 큰 조각을 가져가면 나에게는 남은 게 적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부분이다. 그래서 부족의 심리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면 치아나 공적, 권력이나 이익을 나눠 갖기 힘든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진정으로 기뻐해 주기가 어렵고요. 심지어 이를 성취하는 데 도움을 준, 그죠? 도와준 사람까지도 함께 하기가 어렵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한 경우 가족이나 친구, 동료에 대해서도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게 바로 이런 부족의 심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혹시 보셨어요? 예, 이런 사람들이 꽤 주변에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 그런 마음이 있다라면 심리적으로 우리는 부족의 심리에서 풍요의 심리로 옮기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엔 5번째 습관이죠. 경청한 다음 이해시켜라. 읽고 쓰고 말하는 법은 수년 동안 공부하고 연습하지만 듣는 것을 공부하거나 연습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듣기 연습. 아마추어 세일즈맨은 제품을 팔지만 전문적인 세일즈맨들은 고객의 욕구와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책을 판매한다. 세상에 그 어떠한 훌륭한 충고도 실제 문제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만다. 직접 제가 경험하지는 않은 겁니다. 홈미팅을 해서 전에 들은 얘기인데요.
참 웃긴 경험이 하나 있어서 제가 이제 소개를 드리거든요. 홈미팅을 하면 대부분 둘러 앉아서 미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실에서, 그죠? 아니면 소파에 앉아가지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처럼 이런 자세로 이제 강의를 들으면 누군가 피곤해서 졸더라도 보이질 않아요. 강사만 이렇게 보게 되는데, 돌아 앉아서 있게 되면 조는 모습이 아주 적나라하게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죠. 근데 조는 것도 이제 우리가 어떤 때가 웃기느냐면 그 자세가 엉뚱한 경우, 그죠? 아주 정장을 차려입고 이쁘게 앉아있는 어떤 아가씨가 거기서 이렇게 꼬박꼬박 졸게 되면 그게 이제 웃긴 거예요. 그래서 한 아가씨가 거기서 이렇게 꼬박 졸으면 그 웃음을 참느라고 이렇게 손을 맞고 그 앉아있는 회원들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이제 미팅을 주도하던 리더가 재밌게 하려고요. 거기서 한마디를 했어요. 비계하고 이불 좀 갖다 드리라고. 그랬더니 참았던 웃음이 빵 터진 거예요. 그 웃음소리에 이분은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확 깼죠. 그리고 졸면서도 들려요, 안 들려요? 졸면서도 들을 건 다 들어요.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갑자기 눈을 뜨고요. 이 사람은 소지품을 막 챙기기 시작해가지고 밖으로 나갔는데 그 뒤에 그분이 다시는 그 자리에 오지를 않은 거거든요. 그 뒤에 그분이 왜 졸았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이분은 간호사였고요. 응급환자 때문에 어제 잠을 한숨도 못 잔 거죠. 그리고 미팅이 있다고 그래서 집으로 가서 쉬어야 마땅하나 비전을 봐가지고 내가 사업을 해야지 해서 거기를 왔는데 이놈의 눈꺼풀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허벅지를 꼬집어도 안 되고 이를 깨물고 참아도 안 되고, 그래서 안 졸으려고 하는데도 정말 깜빡깜빡 넘어간 거예요. 자, 그것을 리더가 미리 알았으면 비계 이불 얘기는 안 나왔을 거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배려를 했겠죠. 좀 먼저 가라고 하시던가 아니면 방에서 좀 쉬라고 하시던가, 그리고 박수를 치면서 이런 분 정말 대단하지 않냐, 이렇게 피곤한데도 여기 나왔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느냐 해서 충분히 리더로서는 그 상황을 동기부여를 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거꾸로 뭔가 이 사람한테 창피를 주고요,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이고 뭐고 이런 사람들하고는 사업을 못 하겠다. 그리고 그냥 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상황이 어땠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 앞의 상황을 먼저 순서대로 듣고 이해하고 이해시키는 그런 순서를 꼭 지켜야 우리는 그런 실수를 범치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사업과 무관한 얘기지만 중학교 3학년짜리 여학생이 아침에 술을 한잔하고 오면 어떻게 될까요? 조회를 하다 보니까 얼굴이 벌건 게 꼭 술 취한 사람 자세예요. 설마. 근데 그 여학생은 굉장히 공부도 잘하고요,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겠지 하고 옆에를 이렇게 지나가 봤어요. 담임선생님이. 봤더니 술 냄새가 나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교무실로 따라오라고 그리고 데리고 갔어요. 왜냐하면 많은 학생들 앞에서 창피를 주기는 싫었거든요. 담임선생님도 그동안에 어떤 이제 공부를 잘했으니까. 가가지고 오자마자 막 뭐라고 했습니다.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고. 그것도 여자가 아침부터 술을 먹고 학교를 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었어요. 어떤 경우도 이해를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잖아요.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아침부터 술이 한 잔 돼가지고 이렇게 와서 그래가지고 막 혼을 내가지고 처음이니까 봐주겠다. 그리고 그동안 그런 일이 없었으니 한 번은 내가 봐준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그때는 용서가 없다. 그리고 아주 따끔하게, 그렇지만 말로 타일러서 이제 보냈습니다. 3일 뒤에 또 한잔하고 왔어요. 자기는 굉장한 배려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자존심을 지켜줬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 앞에서 혼내지 않았기 때문에요. 근데 배신감에 나와 해가지고 말이 필요 없어요. 몽둥이로 패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한 3대쯤 때리니까요, 저쪽에 앉아있던 아이가 선생님 하면서 뭔가 할 말은 있는데 무서워서 말은 못하고 걔네 집에요. 그러고서 더 이상 말을 못하네요. 그때 이제 아차 싶어가지고 때리는 걸 중지하고 다시 교무실로 불러서 그때 물어봤어요. 집에 무슨 일이 있느냐고. 아버지가 노름을 해가지고요, 집도 날리고 소도 날리고 다 날렸대요. 엄마가 그걸 말리다 못 말려가지고
결국은 엄마는 보따리를 싸서 집을 나가셨고, 그 아버지는 돈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술만 계속 먹고 이제 방에서 폐인처럼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삼남매인데요. 그 중에 마지가 얘였었어요. 근데 집에 있는 걸 가지고 이제 이것저것 해가지고 먹을 거라고 먹을 거는 다 해서 이제 먹었는데, 먹을 게 싹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 주변에 막걸리를 만드는 공장이 있었던가 봐요. 막걸리를 만들고 그걸 밖에다 이제 버렸는데요. 언젠가 그것을 자기 엄마하고 같이 먹어본 경험이 있나 봐요. 배가 고프니까 그걸 갖다가 큰 그릇으로 갖다가 한 그릇 떠다가 방에다 놓고 삼남매 그걸 배부르도록 먹은 거예요. 그러니 술이 안 채겠어요? 두 동생은 술에 채가지고 이제 떨어지고, 본인은 그래도 공부는 해야 된다 해가지고 학교를 간 거예요. 그 얘기를 순서를 바꿔서 먼저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라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 이미 저질러 놓은 거에 대한 어떤 정말 부담감, 후회, 그리고 미안함, 말할 수 없이 몰려오고 뭔가 반성을 했지만 이미 저질러진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황을 모르면요, 직접적으로 뭔가 먼저 말부터 하고 행동부터 하는 것은 자제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관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순서를 좀 지켜라. 듣고 이해하고 이해시키고, 요것만 지켜도 굉장히 많은 우리가 잘못하는 그런 것들을, 인간관계를 좀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섯 번째 습관은 시너지를 활용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1914년 영국의 탐험가 어니스트 셰클턴, 혹시 들어보셨어요? 제가 이분이 정말 목숨을 건 어떤 그 남극 대륙을 횡단을 하다가 기적같이 살아난 경우예요. 이분의 어떤 목숨을 건 서바이벌 리더십에 굉장한 중간중간에 그런 이 셰클턴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사가지고 이제 봤죠.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그 난관을 극복했을까? 27명이 이제 거기에 탔는데요. 광고를 냈을 때 어떻게 냈냐면, 죽을 수도 있다, 어렵다, 그리고 많은 것들을 솔직하게 광고를 냈는데 몇 명이 모였냐면 5천 명이 모였어요. 목숨을 걸고 남극 대륙을 횡단하겠다. 셰클턴이 상당한 이런 이력이 있었고요. 이쪽 부분에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뭐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뭔가 이렇게 하여튼 자랑스러운 일이었나 봐요. 5천 명 중에 27명을 골랐고요. 그 중간에 이제 가려고 하는데 새치기로 하나 들어온 사람이 있어서 28명이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출발을 했는데 계획과 완전히 다르게 그 얼음의 부빙에 배가 이제 난파가 됐고요. 영하 89.2도의 그 추위, 그리고 이미 식량은 다 떨어진 지 오래됐고 물도 떨어진 지 오래됐어요. 그런데 634일간 전혀 엉뚱한 대로 돌아서 한 명도 안 죽고 살았어요. 역사 이래 이런 일이 없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그 책에 보니까 정말 고통이 심할 때 아버지 나에게 셰클턴의 리더십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할 만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목숨이 위험할 때는 사람들이 흩어질 수도 있고 말을 안 들을 수도 있고 누군가를 원망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한 사람도 거기서 원망을 하거나 출발하자, 남아라, 누구 나와서 어디를 가자, 싫어요, 안 돼요,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을까라는 거예요. 어쩌면. 근데 이 셰클턴은요, 항상 위험할 때 앞장섰고요. 뭔가 죽을지도 모를 때는 자기가 앞장서서 딱 나가는 모습, 그리고 고난은 항상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나누고 마지막 음식을 나눌 때도 다 나눠주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제 내일부터는 어떻게 우리가 음식을 먹을까? 그리고 뜬 눈으로 이렇게 밤을 새고 있는데요, 누군가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슬슬 어디론가를 가는데, 도대체 제가 왜 자다가 이렇게 움직일까 하고 봤더니요, 음식을 나눠줬는데 그 남은 음식, 나눠진 음식을 하나 봉투를, 자기 동료의 봉투를 자기 자리로 가지고 가더래요. 그래서 순간 막 가슴이 막 심장이 뛰기 시작한 거예요. 저런 쓰레기 같은 인간
동료 거를. 그러고 참고 기다렸는데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요. 가져가더니 자기 음식을 덜어서 거기다 넣어가지고 가장 몸이 안 좋고 약한 친구에게 갖다 주고 돌아와서 자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어떻게 하면 사람을 이렇게 만들까라는 거예요. 어떤 리더십이. 그리고 뭔가 이렇게 차를 가지고 가서 계속 그 홍차를 마셨는데 그거를 이제 그 진짜 아까운 목숨과 같은 물이잖아요. 나눠줬는데 이게 얼음에 이게 손이 곱아가지고 이걸 한 친구가 놓쳐가지고 이게 눈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 그냥 주워 담을 새도 없이. 그랬더니 나눠서 가지고 있던 그 잔들을 기울여가지고요. 또 키높이를 맞춰가지고 먹게 되는 이 팀워크. 야, 이걸 어떻게 만들었을까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리더십으로 그렇게 해서 모두가 살아나가지고요. 아직까지도 그거를 그 코스를 사람들이 지금도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 코스를 그대로 갈 수가 없을 만큼 대단한 그런 긴 여정을 그 배고픔과 그 추위를 이겨내고 정말 한 사람도 잃지 않고 이렇게 돌아왔다라는 그 자체가 기록적인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뭐 불경기 어쩌고 하지만요. 팀워크라든가 어떤 이 서로를 위하는 마음들이 인간관계가 이렇게 딱 하나로 뭉친다라면 세상에 어떤 걸 못할 일이 있냐라는 거거든요. 모래알처럼 흩어져서는 아무 일도 되는 일이 없거든요. 뭉치면 그 인원이 27명인데도 우리가 어마어마한 파괴력이 있는 어떤 결과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사람을 움직이는 어떤 힘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인터넷을 이렇게 뒤져보니까 이런 요술 부리는 남현상자라고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강원도 산골의 한 집에서 아이들이 많은 집인데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마지가 중학교를 가고 싶은데 가정 형편이 이제 중학교를 보낼 형편이 못 된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말을 꺼냈다가 뒤지게 혼났죠. 그 말이 나오느냐고. 일을 도와가지고 동생들이 그래도 먹을 거라도 챙겨주고 좀 같이 부모를 도와야지.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아버지한테는 얘기를 못하고 엄마를 계속 뭔가 엄마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엄마가 이제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더니 아버지가 화를 막 내는 거예요. 누가 자식 공부 안 시키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말이에요. 형편이 못 되니까 그렇지 않냐.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서울까지 보내만 주시면 가서 돈을 벌어서 혼자 공부를 하겠다. 허락만 해달라 해서 허락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허락을 받은 날부터 이제 엄마는요. 그 굶주림 속에도 그 자식한테 먹일 누룽지를 계속 모은 거예요. 정말 없는 상태에서요. 먹을 거 안 먹고 계속 누룽지를 말려서 이제 그 아이가 서울로 떠나면 배고플 상상하면서 이제 보따리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푼돈이 생기는 대로 딴 주머니를 차가지고 이제 모아가지고 결국은 아들을 떠내보냈죠. 이 아들은 자기가 서울 가면 일자리가 있는 줄 알았어요. 가보니 그 쬐끄마한 아이,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들어갈 아이를 써줄 데가 없는 겁니다. 계속 일자리를 구하러 다니는데요. 얘를 써주질 않아가지고 결국은 싸가지고 한 누룽지가 다 떨어지고요. 돈도 다 떨어지고 이제 굶기 시작하는 거죠. 며칠을 굶고 나서 그날도 역시 골목을 지나다가 힘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허름한 인쇄소의 문을 두들기고 그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종이가 여기저기 나뒹굴고 50대 중반쯤 보이는 그 아저씨가 이제 사장으로 보이는 아저씨가 앉아 계시는데 거기다 인사를 합니다. 저 사장님 일자리를 찾고 있는데요. 이제는 뭐 월급 이런 것도 따지고 그런 것도 아니고요. 밥만 먹여주시면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불렀어요. 너 배고프지? 네. 그래서 곤노에다가 혹시 곤노라고 아세요? 네. 아세요? 네. 거기다가 냄비를 하나 올려놓고 거기다 라면을 하나 끓여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라면이 얼마나 맛있어요. 지금도 맛있는데 그죠? 순식간에 먹어치우고 자초지종을 묻습니다. 너 집 나왔지? 네. 왜 나왔니? 그래서 사정을 듣고 보니까 참 딱한 거예요. 근데 이 아저씨도 경기가 그렇게 좋지를 않아. 그래도 내치기에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그럼 우리 집에서 일을 해라. 월급은 어느 정도 줄 거고 너는 그동안 어디서 잤니? 그랬더니 아무 데서나 잤어요. 길에서도 자고. 그러면 불편하지만 여기서 자라. 그래서 사무실에서 이제 잠을 자기로 하고 아침은 네가 해결을 하고
점심하고 저녁은 내가 도시락을 싸올 테니 같이 먹도록 하자. 일자리를 얻은 거예요. 그리고 아침마다 라면을 꺼내가지고 이제 아침밥을 해결을 했죠. 어느 날 라면 상자에 손을 넣으니까요, 라면이 2개밖에 안 남았어요. 날짜를 보니까 월급 날짜는 아직 모르는데,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꺼내서 라면을 끓여 먹었죠. 그 이튿날 이제 마지막 라면을 꺼내려고 했는데 또 2개예요. 어제 내가 잘못 만졌나 보다. 그래가지고 하나를 또 끓여 먹었습니다. 그 이튿날이니까 또 2개예요. 상자를 열어보니까요, 2개예요. 그때 이제 상자를 봤어요. 몇 개가 들어있나. 20개짜리 상자인데요, 30일을 넘도록 먹고 있는 거예요. 사르밧과부의 그 마르지 않는. 그래가지고 짐작은 가지만 궁금한 거죠. 그날은 하루 종일 이제 라면 상자를 가는 데마다 쳐다보고 이렇게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심부름을 시킵니다. 요 앞에 가서 뭐 좀 사와라. 그래가지고 나가는 척 하다가 창문 너머로 이렇게 봤더니요, 나가는 것을 보고 주인이 뒷걸음질을 쳐가지고 품에서 라면을 하나 꺼내가지고 라면 상자에다 넣고 릉얼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아이가 거기에 주저앉아서 울은 거예요. 너무 감동해가지고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게 아버지가 이제 둘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 한 그룹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돈을 써서 뭔가 사람을 시킬 수도 있고요, 뭔가 여러 가지 권력, 뭐 여러 가지 제도 때문에 사람을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러나는 마음으로 평생 동안 무덤에 갈 때까지 이 사람과 함께 해야 돼, 내 은혜를 갚아야 돼,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관계십이에요. 그게 인간관계. 그런 사람이 진짜 부자가 되거든요. 정말 많은 부자들이 그런 방법을 통해서 부자가 됐어요.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을, 정말 어떤 실력이 있는 사람을 자기의 어떤 신복으로, 그죠? 자기 사람으로 끌어들이는 강력한 힘이죠. 여러분, 이거 뭔지 아시죠? 그죠? 펌프예요. 작두 펌프입니다. 옛날에는 이게 시골에 참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골동품 이상에 가야 되거든요. 이 안에는 물이 엄청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 물을 퍼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마중물이라는 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인간관계예요. 그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인간관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마중물을 통해 가지고 인간관계가 맺어지면 이 속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전부 어떤 나의 사업에 플러스 요인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런 노다지를요, 우리는 늘 여기다가 돌멩이를 하나 넣어가지고 딱 막아버려요. 여기다가 모래를 넣어가지고 막든가, 그죠? 이게 못 막으면 그냥 부셔버려. 이게 인간관계예요. 정말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했다 하면 PPD인데 꼭 싸워가지고 집으로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가 중요할까요? 우리는 이 사업을 하면서요. 제가 16년 차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집에 가서 막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막 안타깝고. 이게 왜냐하면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요,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이 사업을 그만두게 된 경우예요. 진짜 리더인데, 훌륭한 리더인데 막 속이 안 편합니다. 우리가 이런 과오는, 이런 실수는 정말 범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송아지가 있는데요, 실험을 했어요. 전기 울타리입니다. 송아지를 한 마리 놨어요.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점점 말라갑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딱 가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막 감전이 오니까, 그죠? 그러다가 또 이쪽에 가서 닫고 이쪽에 가서 닫고 그러다가 막 점점 삐쩍삐쩍 말라가요. 그런데 똑같은 전기 울타리 안에요, 전혀 마르지 않는 송아지가 있어요. 어떤 송아지인가 봤더니 어미하고 같이 있는 송아지. 짜릿해가지고 전기에 감전되면 쫓아가가지고 엄마한테 막 비벼요. 그리고 엄마가 막 핥아주고 그러다 보면 회복이 되거든요. 이런 관계십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스폰서와 어떤 다운 관계는요, 수없이 우리는 전기 울타리처럼 가서 거절도 당하고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굉장히 많은 상처를 입고 그리고 돌아와요. 비빌 때가 있어야 되고 기댈 때가 있어야 되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죠? 이게 관계십이에요.
그런 스폰서다운 관계, 이런 관계가 됐을 때 그것을 충분히 이겨내고 점점 힘이 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에너지가 점점 생기게 돼 있어요. 이런 과정들은 못할 망정, 그죠? 여기서 자꾸 밀어가지고 전기에 자꾸 지지게 그죠? 네. 스트레스를 점점 더 많이 주고, 오히려 밖에서 받는 스트레스보다 여기서 더 많이 받는 경우도 있고, 그죠? 이게 어찌 보면 참 이런 얘기를 하면 재미가 있는데, 내가 현실적으로 보면 이런 일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것만 우리가 잘 해결을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빨리 성공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상상을 좀 해봅니다. 분명히 어마어마한 고속성장을 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공은 내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아는 지식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아는 사람들과 그들에게 비춰지는 당신의 이미지를 통해서 성공이 찾아온다라고 그러거든요. 동영상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누군가한테 뭘 베풀 때는요, 그 금액의 차이가 아니에요. 진짜 필요할 때. 그래서 카네기는 늘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상대를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상대편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그것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황금률이거든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성공을 하려면요, 함께 해야 돼요. 제가 성공을 하려면 제 밑에 PD가 나와야 되고 PPD가 돼야 되고 스타가 돼야 되고, 그래야 저도 함께 성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같이 성공을 해야, 이 그룹에 어떤 분이 성공을 해야 그게 여기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거든요. 누군가는 성공을 해야 돼요. 그게 나라면 더 좋겠지만, 내가 아니라도 누군가에게서 크게 성장을 해가는 그 모습이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결국은 성공하게 돼 있는
그런 게 이 사업이다. 그래서 자료나 정보, 기회, 동기부여 이런 것들을 나누면 2배가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요, 준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동기부여를 줬다고 해서 내 것이 싹 글로 건너갔냐? 안 그렇거든요. 그분도 나한테 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늘 이 안에서 나눔을 잘하는 사람들이 성공을 빨리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진리예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도와줬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나팔을 부르면요, 나팔이 뭔지 아시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왜 안 좋죠? 왜 안 좋을까요? 도움을 못 받은 사람은 열받거든요. 누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도와줬어요. 뭐야, 나는 뭐고. 이게 안 좋은 거예요. 누군가 이렇게 뭐를, 한 사람을 진짜 리더감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그럼 옆에 있는 사람. 그래서 뭔가 모르게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지원을 하고 뭐를 한다고 그러면 당사자와 나,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르게. 이런 사람이 진짜 큰 일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거든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서커스를 보러 이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갔어요. 근데 자기 앞에 줄 서 있는 사람은요, 한 가족이 왔어요. 대가족이. 12살 미만 아이만 8명이에요. 그리고 부부가 오고. 줄이 점점 줄어가지고 이제 그 매표소 앞에까지 가는 동안 이 아이들의 대화를 듣게 된 거예요. 안 들으려고 해도 얘네들이 얘기를 하면 억지로 해도 들리잖아요. 완전히 들떠 있고요. 분위기 보니까 처음으로 서커스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상상 속의 서커스를 이미 보고 있어요. 얘네들은 막 들떠가지고 난리예요. 그 앞에, 맨 앞에 서 있는 부모님을 보니까 정말 뿌듯한, 야, 우리가 그래도 아이들을 데리고 서커스로 온 것이 너무 잘한 것 같아. 자랑스러운 남편, 그죠? 그리고 자랑스러워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눈으로 보기에도 분위기상 딱 드러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매표소가 다 와서 그 아버지가 큰 소리로 어른 거 2장, 아이들 거 8장을 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에서 이제 얼마를 달라고 금액을 얘기했죠. 두 분이 손을 잡고 있다가 갑자기 손을 탁 놓고 그 와이프의 입술이 떨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안색이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분위기 보니까 돈이 모자란 거예요. 자, 어떻게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돈이 모자라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상황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 난감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때 자기 아버지가요, 주머니에서 20달러짜리 하나를 꺼내가지고 그 아버지 옆에 바닥에 떨어뜨리고요, 그거를 주워가지고 여보시오 선생, 방금 당신 주머니에서 이것이 떨어졌어. 이 아버지는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는데 누구한테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닌데요, 그 도움은 정말 적시적소에 가장 필요한 도움이었잖아요. 손을 꽉 잡으면서 정말 고맙소. 그리고 눈물이 글썽거리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중요한 거는 이 아버지하고 아들은 돌아온 거죠. 왜냐하면 그거밖에 없었거든요. 자기도 부자가 아니었었어요. 근데 이 글을 쓰면서 굉장히 뿌듯해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도와줬을 때 있잖아요, 돌아올 수 없는 사람한테 도와주는 게 진짜 도와주는 거예요. 돌아올 사람한테 도와주는 거래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건 내가 도와줬는데 안 돌아오면 승질나요. 그리고 나중에 싸움이 일어나면 내가 지한테 해준 게 뭔데요? 이러면서 나오거든요. 다 머릿속에 기억하고. 이거는 관계십에 있어서는 최하예요. 그러려면 차라리 안 주는 게 나아요. 진짜 뭔가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람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누군가를 진심으로 지원하고 도와주고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란다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색을 내거나 기억하고 있거나 따지거나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봤을 때 큰 도움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건 내 일을 하는 거예요. 나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도와준 거죠. 진심으로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십에 있어서 굉장히 큰 그릇의 어떤 소유자들은 씀씀이가 다르고 하는 행동들이 달라요. 그랬을 때 그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일해주고 나를 위해서 울어주고 나를 위해서 땀 흘려주고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 것도 왜 그러냐면 갚을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옛날에 이제 슈퍼를 했었어요. 슈퍼를 하는데
처음으로 슈퍼를 하다 보니까 경험이 없잖아요. 슈퍼를 500만 원의 전세로 들어갔어요. 그 안에 있는 상품을 포함해서. 그러니 얼마나 큰 거예요? 슈퍼가 보증금 합해서 그 안에 뭐 진열된 거 상품까지 500만 원이면 얼마짜리겠어요? 뻔하죠, 그죠? 시골에서 하루에 팔리는 게 한 2만 원 정도 팔려요. 남는 게 2만 원이 남는 게 아니고 매출이 한 2만 원 정도. 거기를 장사를 해보겠다고 들어갔는데 왜 장사가 안 되느냐면 바로 옆에 16년 동안 독점으로 슈퍼를 하고 있는 큰 슈퍼가 하나 있고요. 바로 앞에는 농협 연세점이 있어가지고 면세예요. 그래가지고 낮에는 문 열어놨을 때는 거기서 사가고 밤에는 이쪽에서 사가고 여기는 장사가 전혀 안 되던 집 주인이 그냥 조그마한 가정용 형광등을 하나 달아놓고 구멍가게를 하고 있던 그 자리를 제가 인수를 맡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불을 형광등을 갖다가 12개를 큰 거를 달아놔가지고 온 세상이 다 환하게 이제 비춰놓으면 사람들이 올 줄 알았어요. 어두워서 안 오는 줄 알고. 시골의 특징은 뭐냐면요, 한 번 단골은 영원한 단골이에요. 그리고 그 주인이 쳐다보고 있는 데는 절대로 우리 집으로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픈을 하고 나니까 그 밖에서 탁 의자를 놓고 앉아서 쳐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저기서 누가 나타나면 먼저 인사를 해. 안녕하세요. 그러면 글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한 달이 돼도 두 달이 돼도 석 달이 돼도 매출이 늘어날 기미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는 안 되고 옆집이 잘 되면 뭐가 아파요? 엠브로토스도 이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와이프하고 나하고 할 일이 없으니까요. 들락날락거리면서 옆집에는 손님이 있나 없나. 내가 들어왔다 나가고 조금 있다가 와이프가 할 일이 없으니까, 그죠? 한겨울이었습니다. 나왔다가 내 차례인데 보니까 거기 어떤 할머니가요, 그 슈퍼 앞에는 버스 정류장이 있었거든요. 바람이 막 부는 그 추운 겨울날에 밖에서 그 바람을 다 맞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고 나는 가게를 보러 간 거지 할머니를 보러 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들어섰는데 머리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얼마나 추웠던지요. 까만 봉지를 뒤집어 쓰고 바람을 등지고 있으니까 푹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입고 있는 옷이요, 시골은 대부분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우리 엄마가 자주 입는 색깔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썼으니 얼굴은 안 보이잖아요. 갑자기 마음이 참 콱 내려앉는 거예요. 우리 엄마도 저기서 서 있으면 저렇게 서 계실래나?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와이프한테 모시고 오라고. 아직 버스 올 시간 아직 멀었는데 와서 이 따뜻한 데서 난로 쬐고 있다가 시간 돼서 나가서 타고 가게. 한참 있다가 왔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고 그랬더니 안 온다고 그래가지고. 왜 안 오시는데 그랬더니 팔아줄 게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양심적이에요, 시골 사람들이요. 그래서 앉으라고 그랬더니 의자 거기 몇 개 손님 올지도 몰라가지고 우리는 의자를 사놨거든요. 난로도 피워놓고. 앉으라고 그랬더니 그 구석탱이 또 요만큼에 요렇게 앉는 거예요. 편하게 앉지도 않고.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앉아있다가 그렇게 하고 가시는데 밖에서 이제 추워가지고 율무차를 한 잔 이렇게 드렸더니 그것도 괜찮다고 하면서 이제 마시는데요. 그때부터는 어차피 빈 가게에 까짓 노인들이라도 시컨 좀 왔다가 난로라도 좀 쬐고 가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막 노인들 오시면 무조건 들어오라 그랬더니 처음에는 그렇게 힘들게 오시더니 나중에는 당연하게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3개 부락에 노인정이 다 단골이 잡힌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끌어요? 근데 매출은 안 올라가요. 뭐 노인들이 뭐 200원, 300원 가지고 크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매출이 올라가겠어요? 옆에는 뭐 식당 거래하고 호텔 거래하고 뭐 진짜 돈 되는 데는 옆으로 다 가가지고 거기는 소주로 우리는 커피로 이렇게 요구르트로 마시고. 명절이 딱 왔어요. 근데 옆집에서 가게에다 대고 사가니까 매연만 우리 집으로 다 들어오고 손님은 한 명도 안 와요. 그리고 또다시 이제 추석을 맞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옆집으로는 하나도 안 가고요. 모든 차들이 우리 집으로만 나오는 거예요. 약속이라도 한 듯이. 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뭐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바쁜지요? 그렇게 바쁜데 옛날에는 그랜저가 제일 좋았었어요. 한 30년 전에는요. 그랜저가 까만 그랜저가 딱 오더니 거기에서 할머니가 가게로 들어가시고
그 아들로 보이는 사람이요. 저한테 오더니 담배를 하나 딱 주더라고요. 그래서 나 담배 끊었다고. 그랬더니 아니 우리 어머니를 얼마나 그렇게 삶아놓으셨냐고. 그래서 무슨 소리예요? 전화가 와가지고 절대 딴 데서 사지 말라고 그냥 오라고.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내리지도 못하고 지금 엄마하고 같이 왔대요. 그러면서 오면서 계속 우리 이 슈퍼 이름이 샘터 슈퍼였거든요. 샘터 슈퍼에서 사야 된다. 너. 절대로 그 옆에서 사지 말고 거기서 팔아줘야 된다. 그리고 명절이 됐는데 이제 구정이 됐잖아요. 떡을 하러 이제 가래떡, 옛날에는 가래떡을 다 방앗간에서, 그 옆에가 방앗간인데요. 떡을 하면 봉지에 넣어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손으로 이렇게 떼가지고 우리가 장갑 쥐고 막 바쁘니까 입에다 이렇게 떼어서 넣어주는데 이게 새카맣게 뭘 묻어요. 떡이. 그래도 안 받아 먹으면 혼나요. 집에서 부친 게 붙였다고 봉지에다 넣어가지고 이런 분들만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그쪽으로 모이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감동했잖아요. 노인들은 그동안 그게 차곡차곡 쌓였던 거예요. 팔아줄 것도 없는데 그 요구르트 하나 주고요. 우리가 준 게 율무차 한 50원도 안 들어요. 그거 하나씩 준 거밖에 없는데 그걸 드시면서요. 그 미안함이 계속 쌓여가지고 이때 안 팔아주면 언제 팔아주냐. 그래서 명절 때라도 팔아줘야 된다 해가지고 객지에 나가 있는 자식들한테 다 얘기를 해가지고요. 약속이라도 한 듯이 전부 우리 집으로 집합을 다 시킨 거예요. 그날 이후로 판도가 바뀌어버렸어요. 그 지역에서 옆에 앞에 다 합쳐도 우리 매출을 못 알아가는 거예요. 1년이 채 안 걸렸어요. 전부 다 약속이라도 한 듯이.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장사가 안 돼가지고요. 일주일에 하루씩은 또 제일 장사 잘 되는 날은 문 닫고 교회 갔잖아요. 유원지에서. 처음에는 참 철없는 놈들 그래가지고 무슨 장사를 하느냐고 저렇게 하니까 장사가 안 되지. 근데 다 모이고 나니까 이제 아예 교회 가기 전에 와서 사다 놓고 교회 갔다 오면 또 밀물 터는 것처럼 확 들어와서 하고 소문이 어떻게 바뀌었는 줄 아세요? 교회는 진짜 교회는 저놈들이 진짜 교회지 다른 건 다 사입이라고.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슈퍼를 처음 해보니까 이놈의 걸 어디 가서 물건을 떼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싼지 뭐가 좋은지를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집에 오는 도매상들 여름에 막 뭐 음료수 막 이게 너무 힘드는 거예요. 땀을 막 줄줄 흘리고 2시 3시에 밥을 못 먹어요. 그래서 오는 애들 젊은 애들 오면 꼭 첫마디가 밥 먹었냐라고 우리는 물어봤거든요. 안 먹었다고 그러면 우리가 살림집이 앞에 있으니까 들어가. 가서 저기 가스레인지에 이렇게 그 냄비 있으니까 거기다가 네 먹고 싶은 라면 하나 끓여 먹고 좀 쉬었다 해. 처음에 그랬더니 얘네들도 처음에는 뭐 미안, 아이 괜찮아요 뭐 이렇게 하고 그러더니 그게 습관이 되니까요. 나중에는 미안한 게 어디 있어요. 저 들어가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라면은 지가 알아서 질 거예요.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게임하다가 가고 어떤 애들은 자고 가고 그러다가 롯데, 혜태 뭐 다 거기서 만나가지고 이제 지네끼리 나중에는 고스톱도 치고 뭐 놀다 가고 휴게소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되고 나니까요. 뭘 어디서 뛰어야 되는지 제가 알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신라면 뛰는 게 너무 힘들었었어요. 없어가지고 현찰 주기 전에는요. 우리한테 돌아올 분량이 모자라요. 진로소주 아예 현찰로 주지 않으면 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요 1000박스씩 한 방에 받았어요. 그것도 무지 싸게. 얘네들이 다 해가지고. 그리고 명절이 됐는데 왕대발 돗자리가 5개, 밥통이 몇 개, 이 사은품으로 자전거 하나. 이 자전거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껌을 30박스 팔으면 자전거가 하나 나온대요. 근데 시골의 할머니들이 껌 씹냐고요. 틀니 다 빠지게. 우리는 한 박스도 팔아본 적이 없어요. 다른 데서 다 팔고 사은품 나온 거를 우리 집에 갖다 준 거예요. 이게 인간관계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간단하게 해결된 게요. 몰라도 돼. 기술 몰라도 됩니다. 인간관계만 잘하면 그런 것들 간단해요. 그때 제가 슈퍼를 하다가 그 옆에 연수원 매점을 인수했거든요. 그 사장하고도 관계도요. 아주 우습게 관계가 된 거예요. 거기에 영업을 뛰고 있는 사람이 막 와가지고 계산을 하고 막 정신없이 가는데 3,000원짜리를 뭘 사가지고 갔는데요. 그 사이에 10만 원짜리 수표가 딱 접혀가지고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들고 막 뛰어가지고 가서 이제 그 사람을 해가지고 이거 끼어 있었다고 이제 주고 잊어버렸죠. 얼마 뒤에 그 사람이 왔어요. 알아보겠냐고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겠는데요. 아 그때 10만 원짜리 수표 돌려받은 사람이라고. 그럼 명함을 주는데 그 연수원에 영업팀을 맡고 있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는 바빠서 인사도 제대로 못했다고 밥 한 번 먹자고. 그리고 밥 한 번 먹자고 그러더니 연수원으로 가가지고요. 그 주방장하고 같이 밥을 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주방장한테 이분 참 괜찮은 사람인데 진짜 양심적이지 않냐. 거래는 이런 사람하고 해야지. 그래가지고 그 식품 거래를 갖다 여기다가 이렇게 탁 터져가지고요. 그게 노다지였었어요. 그거는 주문 들어오는 대로 하니까 팔을 걱정이 없어요. 가가지고 그래서 그걸 납품을 하면서 이제 진짜 돈이 좀 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해서 친해지다 보니까 그 사장님하고 친해져가지고 그 사장님이 연수원에서 매점 한번 해보지 않겠냐. 조건이 뭐냐 그랬더니 월세 40만 원만 내라. 좋다고 들어갔는데 거기서 하루에 순이익이 100만 원씩 떨어졌어요. 이게 인간관계더라고요. 제가 뭐 들어가지고 법적으로 조사를 하고 뭐 인구 조사를 하고 뭐 이게 잘 될까 안 될까 이런 거 없었어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일반 사업도 마찬가지고 이 사업도 마찬가지. 저는 네트워크 사업을 하면서요. 안 돼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처음에 A사 아메이를 만났거든요. 54일 만에 SP를 가고요. 9달 만에 루비디디까지 갔어요. 정말 빨랐죠? 다른 거요? 3개월 만에 마스터를 갔다고요. 하이리밍 해보셨죠? 그죠? 유니시티 6개월 만에 1000만 원대 이상 수입이 올라갔어요. 관계 10이에요. 제가 실력이 좋아 보여요? 못 하거든요. 근데 관계 10에 있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얘는 거짓말하는 아이나 얘는 뻥치지는 않아. 그것은 아주 머리에 제가 입력을 시켜놨거든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얘는 진짜 얘가 말하면 믿어도 돼. 이거였었어요. 제가 주변 사람들하고도 그런 관계십이었단 말이에요. 그거예요. 그리고 한 번 관계가 한 번 맺어지면 내 선에서 이 사람을 차단시키고 내 선에서 상처를 입히고 이런 것들을 내가 정말 목숨 걸고 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를 깨물고 그걸 안 하려고 했거든요. 누군가를 상처를 주거나 잘잘못을 따져 묻거나 뭔가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이 잘못됐다는 걸 시인해가지고 내가 옳았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거나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 사업하는 데는요. 백해무익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인간관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앤드류 카네기 그죠? 철강에 대해서 몰랐어요. 철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쉬운 거예요. 일하기 쉬운 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나폴레옹 힐이 그랬잖아요. 85%가 인간관계로 성공을 했고 15%만이 지적 기술적 능력을 가지고 성공을 했다. 관계 10 어디다 우리가 이 집중을 해야 되고 어디다 노력을 해야 되고 어디다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이 중요도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는 방법은 몰라요. 그러나 팁, 힌트는 주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인간 존중,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거든요. 어떤 회사에서 이제 직원을 채용하는데 직원을 채용하려고 그러면 가서 이제 면접을 보러 가는 사람들이 막 잘 차려입고 해가지고 뭐 이력서를 해가지고 갖다 주는 게 맞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스카웃을 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김 선생님 저를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우리 회사에는 선생님 같은 분이 유능하신 분이 오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채용하는 쪽에서 부탁하는 것처럼 이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내가 중요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가 이 일을 하면서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는 말 한마디라도요. 똑같이 누구를 채용을 하더라도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일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일도 하는데 내가 가가지고 처음에 얘기를 하죠. 미팅을 딱 해보고 이 사람이 나하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 나는 진짜 이 일을 해가지고 꼭 성공을 할 수 있고 이거에 대해서 원리를 설명하고 비전 제시를 하고 근데 내가 누군가 성공을 한다면 나는 사장님하고 하고 싶다. 나는 사장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정말 아깝지 않고 사장님 성공하는 데 있어서 내가 투자할 용의가 있다. 한번 해보겠냐. 그래서 오케이 하면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로 뭔가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해가지고 집중적으로 했을 때 우리는 중요한 사람이라고 본인이 인간 존중 그렇게 인정을 해주고 그렇게 믿어주고 그렇게 행동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경청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들어주는 거. 우리 상담할 때 어때요?
들어주는 것만 해도 상담이 저절로 되는 게 많아요. 대부분 그래요. 사람들은 자기의 억울함, 자기의 속상함, 자기 힘든 거 이런 것들을 누군가한테 막 시컷 얘기하면 저절로 풀려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사람은 얘기를 이렇게 막 힘든 얘기를 하니까 그걸 가지고 뭘 이렇게 나는 왕년에 이랬었고 말이야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막 더 어려운 얘기를 막 해가지고 절대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이런 얘기보다도 오히려 그랬냐고 야 정말 힘들었겠다 힘내보자 우리 그러면서 같이 들어주고 그래도 이 비전이 크지 않냐 그러니까 이거 한번 해가지고 정말 이런 정말 잡다한 세상이 보이지 않는 구름 위로 한번 올라가 보자 인생 한번 멋지게 살아봐야 되지 않냐 이런 비전이 있는데 이런 거 우리 한번 충분히 같이 감수해보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게 굉장히 좋고요. 칭찬과 격려 빼놓을 수 없는 일이죠. 코칭 지원, 성장하는데 성공하는데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 고마울 수밖에 없어요. 인간관계를 이렇게 해서 좀 내 편으로 나와 평생을 같이 가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늘려나가는 거 이게 바로 이 사업의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잘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첫 번째 그 사람의 잘한 일을 칭찬하고 그리고 실수를 지적해주고 마지막으로 그 사람 잘한 일로 덧붙여주는 샌드위치 기법으로 해라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코비도 이제 자기 아들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들어줬더라고요. 아들도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아들이 7살인데요. 부모님이 바쁘다 보면 설거지를 못하고 갈 때도 있잖아요. 이 집은 참 본받을 게 뭐냐면 연초되면 사명선언서를 쓰고요. 거기서 각각 자기 할 일들을 발표를 해요. 우리 가족의 목표는 뭐고 올해 할 일은 뭐고 그 다음에 가족이 몇 명인데 누가 이걸 담당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쭉 일 목록을 써놓고요. 거기서 이제 가족회의를 하는 거예요. 연초에. 그래가지고 이 일은 아빠가 해야 되고 이 일은 엄마가 해야 되고 이 일은 아빠가 해야 되고 이 일은 형이 해야 되고 다 하다 보니까요. 너무 아버지 엄마가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 막내 아들이 볼 때는 우리 부모님이 너무 혹사하는구나 너무 바쁘구나 감동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가 뭐를 한다라고 이제 저도 하나를 여기다 하겠다 해가지고 잔디 관리도 하게 하고 근데 어느 날 엄마가 설거지를 안 하고 막 바빠가지고 어디를 갔어요. 그래서 엄마를 도와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얘가 설거지를 합니다. 싱크대가 안 닿는 거예요. 그래서 싱크대에서 물을 퍼가지고 바닥에서 설거지를 하고 또 버리고 이거를 하다 보니까 바닥에 이제 물이 방바닥에 잔뜩 물이 이제 한강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방에 탁 들어와 보니까 이게 난장판 됐잖아요. 이럴 때 엄마들이 대부분 어떡하죠? 소리 불러 누가 그랬어 이거 어이구 집을 못 비워 집을 그냥 내가 못 살아 그러면서 이제 일단 혼부터 내놓고 봐요. 근데 이 집은 조금 순서가 다르더라고요. 누가 그랬니? 그랬더니 막내가 내가요 그런 거예요. 어쩌다 이랬니? 엄마 도와주려고요. 엄마를 도와줘? 엄마가 너무 바빠가지고 너무 힘들게 사는 것 같아서 자기가 설거지를 도와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거지를 하다 보니까 키가 안 닿아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물이 이렇게 떨어졌다. 그래서 그 엄마가 설거지하는 도와주는 방법을 알려줘요. 발판을 갖다 놓고 올라서 봐. 이제 됐지? 이렇게 해서 씻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방법을 알려줘요. 앞으로 엄마를 도와주려면 이 발판을 놓고 이렇게 하는 거 알겠지? 그래서 이제 알려주고 방바닥을 가리키면서 이랬어요. 이거는 누가 닦아야 될까? 그랬더니 지가 그랬으니까 내가요. 그래? 그럼 엄마를 위해서 하다가 이렇게 된 거니까 엄마하고 같이 하자. 걸레를 나눠가지고 둘이 이제 방바닥을 닦게 했습니다. 아이가 힘들었는지 일찍 잠이 들었어요. 아이의 일기장을 봤더니 거기에 이렇게 써놨어요. 오늘 나는 너무 행복하다. 내가 엄마를 위해서 설거지를 했더니 엄마가 너무너무 만족해하고 행복해하셨다. 나는 오늘이 잊혀지지 않는 최고의 날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만약에 누가 그랬어 해가지고 때리고 했으면 일기장이 바뀌었을 거예요. 정말 재수없어. 도와줄 필요가 없어. 이렇게 바뀌지 않았겠느냐 이거예요. 같은 행동을 가지고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똑같이 저질러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걸 가지고 리더십을, 비전을, 그죠? 인간관계를 좋게 만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 가지고 인간관계를 완전히 깨버려요.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똑같은 일이 일어났는데요.
이것 때문에 가까워질 수도 있고 이것 때문에 깨질 수도 있고. 이건 뭐예요? 인간관계의 기술이에요. 선택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일들, 예기치 않은 일들이 발생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실수도 수도 없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실수를 꼭 짚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꼭 체크해가지고 너 실수를 인정해! 이러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주변에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싸우면 꼭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역시 주변에 사람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러는 게 아니라 카네기가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주변에 사람이 없을 거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살아보니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짚고 넘어가고 이런 거 썩 인간관계에 있어서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일본에 마스시타 고노스케라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뭐랄까 그 경영 능력, CEO로서요. 역사를 거슬러 가장 최고의 어떤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세 가지 때문에 성공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냐면 세 가지 장점이 있었대요. 첫 번째는 너무 가난하게 태어났대요. 그게 성공하는 데 첫 번째 노하우였대요. 그리고 너무 몸이 약하게 태어났대요. 두 번째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가 공부를 못했대요. 그게 성공의 노하우였대요. 인정이 되세요? 그 맘먹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가난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돈 관리를 배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몸이 약하기 때문에 건강 관리를 잘 해가지고 자기는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 수 있었다는 거고요. 못 배웠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생각하고 늘 배우는 자세로 모든 사람이 스승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60대가 됐든 70대가 됐든 늘 배우는 자세로, 그래서 어떤 장애물도 극복하고요, 어떤 위기도 다 극복해낸 진짜 어떤 업계의 최고의 명장이 된 거죠. 이분한테 이렇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대단했냐 그랬더니, 나는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유를 생각해보니 짐작되는 게 하나 있다. 그것은 부하 직원 모두가 나보다 위대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 뛰어나고 배운 것이 많은 스승으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모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최고의 경영자가 된 거예요.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17세기, 18세기 넘어가면서 이제 큰 교회 이제 그죠? 예. 거기에 하나의 어떤 그 집회를 열었던 이런 곳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폐쇄시켜라 해가지고요, 다 폐쇄를 시키고 거기서 모임을 못하게 만드는 이런 일이 벌어졌죠. 그렇게 해서 그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이제 다 흩어졌는데, 나중에 또 정권이 바뀌다 보니까 그걸 해도 된다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사람들을 이제 모이려고 5명의 노승들이, 오래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모여가지고 그 전에 했던 방법들을 다 쓴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MET도 해보고 뭐 세미나도 해보고 1박 2일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늘어나질 않아. 5명에서 늘어나질 않는 거예요. 오만 방법을 다 썼는데 전혀 그 안에 사람들이, 성도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근데 그 맞은편 산에 유태인 납비가 와가지고 기도를 하러 온 거예요. 종종 오는데 그분이 굉장히 유능하신 분이고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5명 중에 최고의 이제 대빵이요, 혹시 노하우를 얻을 수 있는지 거기를 가게 된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인사를 하고 이쪽 사정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오만 방법, 옛날에 잘 나갔던 거, 잘했던 거, 그런 기억을 떠올려가지고 다 했는데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선생님께서는 여기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방법, 노하우 좀 우리에게 전해 주실 게 있느냐고, 말씀해 주실 게 있느냐고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요, 그분이 막 같이 근심을 하면서 같이 울면서, 제가 어떻게 거기서 평생 뼈가 굵고 평생 그런 경험이 쌓여있는 여러분들을 내가 어떻게 당해내겠냐고, 그거보다 어떻게 내가 더 잘 알겠느냐고, 나도 전혀 그런 걸 모른다. 그래가지고 2시간 동안이나 얘기를 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한숨 쉬고 같이 그러다가요, 결국은 이제 거기서 살 수가 없으니까 돌아와야 되잖아요. 돌아오면서 마지막으로 물어봤어요. 저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조언이 그래도 한 가지도 없냐고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5명 중에 한 분이 메시아입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이제 기다리는 사람들이 물어봤죠. 어떻게 뭐 거기에 좋은 방법이라도 얻어가지고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전혀 그런 것이 없었다. 같이 울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한탄하고 그러다가 2시간 동안이나 있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물어봤는데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 그런데 수수께끼 같은 한마디를 하는데 우리 5명 중에 하나가 메시아라고 얘기를 하더라. 그 말을 듣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그날부터 사람들이 마음속에 계속 생각이 그 5명 중에 누가 메시아일까라고 하는 생각이 계속 자리를 잡기 시작한 거죠. 하나하나 보니까 다 메시아 같아요. 이 사람이 같고 이 사람이 긴 것 같고 이 사람이 긴 것 같고. 그래서 상대편을 혹시도 모를 메시아처럼 모시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거기는 경치도 좋고요. 소풍도 많이 오고 지나가는 사람도 많고 해가지고 거기 와가지고 어떤 사람은 물도 얻어 마시고 이렇게 했는데요. 다니다 보니까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여기 진짜 서로 간의 인간관계, 예우, 깍듯한 뭐 말 한마디라도 하는 그 자체가요. 분위기 자체가 일반 다른 데서는 상상할 수 없는 분위기가 있는 거죠. 그러다가 스트레스를 잔뜩 받고 사업에 실패하고 한 젊은 사람이 거기 수도원에 이제 가서 그냥 좀 쉬고 살려고 이제 들어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들어와 보니까요. 정말 천사들이 따로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소문이 퍼져나오고 2년도 안 돼가지고 거기에 다시 옛날처럼 꽉 차게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그 얘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사람 늘리는 거요. 우리만 잘하면 되더라고요. 우리만, 그죠? 서로 간의 분위기가 너무 좋고요. 서로 간에 위해주고 서로 간에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자리에 딱 왔을 때 사람들은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야, 여기는 진짜 분위기가 너무 좋구나. 인간관계가 너무 좋고 사람들이 너무 좋고 그런데 안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소속되고 싶거든요. 근데 와보니까 눈빛이 장난이 아니야. 살벌해. 그 모르겠어요? 사람인데 그죠? 개도 저 좋아하는 줄 알아요. 개도. 주인이 저 좋아하는 줄 알거든요. 그래서 그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을 늘리려고 그러면요. 외부에서 컨택을 해가지고 초보자를 모시고 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분들이 와가지고 보고 설명 듣고 동기부여가 아니라 분위기 보고 동기부여를 받아야 돼요. 야, 진짜 표정도 언어도 뭔가 행동도 이런 데가 어디냐. 여기 진짜 천사들만 있는 것 같아. 게임 끝나는 거예요. 깨끗이 끝납니다. 그게 막 짜려보고 막 난리를 치고 눈치를 봐야 되고 이런 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면 그건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바꿔보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T자형 뭔가 그 인간 네트워킹을 하려 했는데 젊었을 때는 돈을 빌려서라도 훌륭한 인맥을 만들어야 한다. 물은 어떤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지만 사람은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된다. 15살짜리가 뇌종양에 걸린 사건이 미국의 신문에 이제 아주 조그맣게 이렇게 실린 기사가 떴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는 남학생이에요. 뇌종양이라서 이제 뭐 간단한 수술을 하고 항암을 받으면서 머리가 이제 다 빠졌죠. 학급 폐위가 열렸습니다. 이 아이를 돕자. 근데 이제 아이들이 15살짜리 아이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래서 도와줄 방법을 전부 이제 의견을 내다가 어떻게 결정이 됐냐면 아이가 오면 머리가 하나도 없으니까 머리카락이 없으니까 얘가 소외감을 느낄 수 있으니 우리도 삭발을 하자라고 결정이 난 거예요. 그래서 받는 전체가 머리를 다 밀은 거죠. 그걸 지켜보고 있는 이제 부모님들 이게 신문에 이제 실리게 된 거예요.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금전적으로 뭐 이런 걸로 도와줄 수도 있지만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 팀워크라고 하는 같이 옆에 있어주고 같이 서주고 이게 팀워크예요. 저는 그 아이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게 신문에 아주 조그맣게 났는데 그 신문 소개한 사람은 뭐라 하냐면 이거는 1페이지에 전면에 실려야 될 기사 아니냐. 이런 기사는. 그렇게 조그맣게 구석에 네모 하나 안에 실릴 만한 기사가 아니다. 그렇게 이제 소개를 했는데 저도 그걸 들으면서 야, 참 감동이다. 이런 것들이 우리 팀워크, 소속감 이게 뭔가 이렇게 마음으로 전해왔을 때
그 어떤 힘이, 엄청난 힘이 거기서 또다시 모아져가지고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됐거든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 있어요. 너무 가까운 관계 어때요?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막 밥 먹으러 갈 때도 팔짱 끼고 가고 막. 어때요? 좋아요, 안 좋아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그렇게 대접받지 못한 다른 사람은 뭐냐고요. 학교 다닐 때 왕따는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나만 빼놓고 그래. 이 사람이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당사자는 좋지만 그 외의 사람들이 힘들어요. 그래서 그거는 별로 공동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그런 관계는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그렇게 가깝다가 대상이 바뀌어요. 상처를 입습니다. 이 사람 떠나요. 그 사람이 힘들어요. 견디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인간관계는 어떤 것이 가장 좋으냐면 난로 같아야 돼요. 사람들은 모여 막 난로 가네. 근데 가까이 갈 수는 없어. 뜨거워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이렇게 만나는, 너무 튀게 하는 것도 문제고요. 너무 춥게 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오래 가고 싶다 그러면 적당한 거리를 두고 적당하게 이런 관계식을 유지하는 거, 이거 굉장히 필요합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막 죽고 못 사는 사이 있잖아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몇 시부터 어디 있었어? 누구 만났어? 왜 연락이 안 됐어? 이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답답해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런 관계, 그 죽고 못 사는 사이가 그래서 오래 못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동거를 하든가 하죠. 나중에는 별거를 하든가 아니면 이혼을 하든가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게 그렇게 죽고 못 사는 사이들이 대부분 많아요. 사업자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업자도 그런 어떤 인간관계 이렇게 막 처음에는 그렇지만 처음에 커팅했을 때 막 그랬다가 이 사람들이 딱 돌아서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관계식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뭔가 사업자로 대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더치페이도 하나씩 가르쳐야 되고요.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길게 오래가고 우리가 목표한 성공을 이룰 수가 있지. 이거 너무 막 엎어질 정도로 막 좋아가지고 막 이런 것들은 길게 갈 수가 없고 이 사람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실수를 지적하지 않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옳고 그름을 따져서 득이 될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 앞에서 허물을 덮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기회예요. 이 사람이 잘못했다. 당사자도 알아요.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습관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을 사람들이 모르게 덮어주는 게 그게 스폰서고 그게 팀이에요. 그게 인간관계예요. 자기 딸이나 자기 아들이나 이런 사람이 어디 가서 뭘 잘못하면요. 가가지고 막 사람들 앞에서 얘가 이런 애라고 이렇게 막 알리고 얘기하고 그러나요? 안 그러거든요. 헐렁 덮어가지고 감춰주고 챙겨주고 누가 볼까봐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답이 딱 나와 있잖아요. 남을 비평하거나 잔소리를 늘어놓는 것은 어떤 바보라도 할 수 있대요. 그리고 바보일수록 그런 걸 더 하고 싶어 한대. 카네기 지도론에 나와 있어요. 우리는 바보 되면 안 돼요. 바보짓 하지 말자고요. 소년단장 얘기가 나오는데요. 소년 단원들이 부모님들을 모아놓고 발표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한 학생이 응변을 한 거예요. 응변을 하는데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겠어요. 자기 부모님도 왔습니다. 앞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그랬더니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막 탁 아주 대견하게 자랑스럽게 이제 딱 가운데 앉아가지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응변을 막 우렁차게 해나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막 파노라마가 치기 시작하더니 정신이 하나도 없고 하얗게 백지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그러더니 뜨문뜨문 하다가 딱 끊어진 거예요. 자, 이제 응변을 하다가 탁 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앞에서 계속 도와줬던, 같이 연습을 했던 단장이 앞에서 그 뒤에 이제 잘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작은 목소리로 이어가고 또 끊어지면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몇 번을 끊어지고 나서 마무리를 하고 들어왔는데 이 아이는 이미
실패구나 해가지고 고개를 푹 숙이고 들어오고, 부모님은 창피해가지고 홍당무가 돼가지고 이렇게 앉아있고, 사람들은 형식적인 박수로 그냥 투닥투닥투닥 치고 말았죠. 그리고 분위기가 좀 쫙 가라앉는 거예요, 시작부터. 그때 이 단장이 딱 일어나가지고 뭐라고 그랬는 줄 아세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우리 소년단원의 최고의 정신을 보셨습니다. 이 아이는 그만둘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만두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웅변을 완료했습니다. 우리 소년단원은 역시 어떤 어려운 난관이 부딪힐지라도 절대 포기하거나 중간에 서는 일이 없을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완주하는 정신을 가르쳤고, 그것을 지금 여러분은 직접 보셨습니다. 그랬더니 막 우리와 같은 박수가 쏟아지는 거예요. 얘는 웅변했던 애는 뭐라고 그러냐면, 나도 이 다음에 크면 저런 단장이 될 거야. 뭔가 실수를 했을 때요, 그것을, 그 아픈 상처를 이렇게 찌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걸 덮어주고 편들어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이게 스폰서가 해야 될 일이고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해줘야 될 그런 몫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남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대로 살지 말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많은 말들이 생겨나요. 만들어지고, 뭐 있지도 않은 말들도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그런 거에 영향받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말하고 그거에 대해서 행동해서 결국은 결과를 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 나를 보호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지킬 수 있어야 돼요. 무엇으로부터? 내 밖에 나의 사업을 방해하는 요소로부터. 그게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사람만 보면 기분이 나빠요. 그 사람만 보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 사람만 보면 그냥 하루 종일 재수가 없어요. 그럼 내 손해예요. 그 사람은 몰라, 그런지도. 결국 나만 손해야. 그것으로부터 나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나는 내 동기부여를 깎아먹을 수 있는 것들을 철통같이 지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환경에 지배받거나 그것 때문에 내 어떤 진로가 바뀌거나 그것 때문에 내 스트레스를 받고 뭔가 이렇게 영향을 받는다라면 꽃길만 있어야 돼요, 맨날. 그 환경이 항상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세상에 그럴 수는 없다. 비 오는 날도, 바람 부는 날도, 뭐 소나기 오는 날도, 우박 떨어지는 날도 분명히 있으니까 그것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튼튼한 마음, 완벽한 그런 마인드를 갖춰라라고 하는 거죠. 삶의 변화가 없다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 인생은 이미 녹슬어 있는 것과 같고, 녹은 어디서 생기는가? 물론 쇠에서 생긴다. 쇠에서 생긴 녹이 쇠 자체를 못 쓰게 만든다. 법정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나는 신발이 없음을 한탄했는데 길에서 발이 없는 사람을 만났다.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을 할 때요, 늘 부족한 것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오류를 많이 범해요. 나는 뭣도 못하고 돈도 없고 그죠? 백도 없고 인맥도 없는 데다가 친구도 없고 없는 것만 막 따져가지고 못할 이유를 딱 만들어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있죠? 네. 내가 나이가 많아서 못해, 또 어떤 사람은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요. 혹시 그런 생각한 적 있죠, 그죠? 네. 근데 그게 핑계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진짜 깜짝 놀란 거는요, 농아 아시죠? 농아.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이런 사람이 직급을 이렇게 성취를 했다라면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이해가 안 가는 일이에요. 저는 실제 봤어요. 제가 실제로 봤습니다. 그런 사람을. 물론 우리 회사는 아니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항상 옷 입고 다니는 거는 탤런트였었어요. 남자인데요,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외모로 봤을 때는. 근데 말을 못해요. 그래서 항상 옆에 말을 대신해 주는 여자가 따라다녔어요. 픽업센터에 왔는데 직급 배지를 딱 달고 왔는데요, 궁금한 거예요. 저 사람이 진짜 저것을 자기 직급이 가가지고 다른 건지 아니면 그냥 앞으로 갈 걸 생각해서 다른 건지. 그래가지고 제가 그 여자분한테 물어봤어요. 남자는 말이 안 되니까. 저분이 달고 있는 저 배지가 저분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 저 직급이에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럼 저분 파트너는 다 농아예요? 그러니까 아니래. 궁금해서 못 살겠어요. 궁금하면 또 물어봐야죠. 그런데 저분은 어떻게 듣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데 어떻게
직급을 갔어요? 가능할까요, 그게? 이 집에 6남매예요. 근데 잘 살아요. 형들, 동생들은 공부를 잘해가지고 뭐 법관도 있고 의사도 있고 막 다 잘 풀렸는데 이분만 농아라서 아무 일도 못하고 이제 있는데요. 그 집의 분위기는 이분이 좌우해요. 이분이 얼굴에 웃음이 있으면 사람들이 웃고, 이분이 우울하고 뭔가 기분이 안 좋으면 마음대로 웃지도 못해요. 그거 아시죠? 그래서 이 집안에 아픈 손가락이에요, 한마디로. 근데 어느 날 얼굴이 환해가지고 왔더래요. 부모님인지 기분이 덩달아서 좋았겠죠? 뭐 좋은 일 있었냐 그랬더니 좋은 일 있었다고. 그게 뭔 일이냐 그랬더니 자기가 네트워크를 한번 해보겠다고 그런 거예요. 참 환장하죠. 할 거를 한다고 해야지 그래도 한번 해봐라 하고 지원을 하죠.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가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들었는데 정말 비전이 대단하고 자기는 여기서 꼭 성공을 할 것이고 꿈 목표를 쫙 얘기를 하는데 참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알아듣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막무가내예요. 자기는 뭐 이미 결정을 했대요. 그리고 계속 교육을 가고 그 여자를 데리고 이렇게 하고 노는데요. 부모님이 말리다 나중에는 생각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을 다 모이라고 그랬어요. 모여가지고 얘가 그래도 살아보려고 하고 이 일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너네들이 형제 좋다는 게 뭐냐, 얘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혼자 시작하는데 여기는 5 라인을 딱 달고 시작을 했어요. 훨씬 빠른 거예요. 내가 어떻게 맘먹느냐에 따라서요, 하늘은 그런 사람을 도와주고 감동하는 거예요. 내가 안 된다고 그러고 포기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누가 일으켜가지고 그래 한번 해보자, 우리가 내 밑에다가 등록해가지고 할 테니까 네가 한번 해. 되겠냐고요. 안 되거든요. 본인이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막 으쌰으쌰하고 간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방법을 찾기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진행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듣고 보니 될 수밖에 없는 이유였었어요. 그래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맘먹게 달렸어요. 2020년 여러분이 가봐야 알지, 뻔해요. 가봐도 안 돼요. 정해놔야 돼요. 확실하게 정해놔야 됩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세상이 두 쪽이 나도 난 이 길 가야 돼.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같이 그거에 대해 공감하게 한번 움직여 보세요. 제가 처음에 A사 아메이를 만나가지고요, 첫 달에 SP를 도전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알고 한 게 아니에요.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처음에 가가지고 SP가 뭔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나도 올라가가지고 SP를 가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500몇 명 있는 데서. 근데 얼마나 순진했는데 내가 한 얘기를 사람들이 다 기억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달에는 꼭 못 가면 너 간다더니 왜 못 갔냐 이렇게 따질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와가지고 후회를 얼마나 많이 했는 줄 알아요. 내가 왜 주체 없이 알지도 못하면서 그거 간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이틀 동안 고민하다가 까짓 거 한번 가보자.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날부터 뛰기 시작했거든요. 충북 영동에서 인천까지 일주일에 2번씩 왔다 갔다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속초를, 거기 처갓집이 있거든요. 인천에는 우리 형님 누나가 있었고, 왔다 갔다 하면서 거의 길에서 잠을 자가면서 이렇게 다녔는데요. 마지막 날 말일날 탁 실적을 봤더니 40만 원이 1000만 원에서 1100 몇만 원이 돼야 되거든요. 그때 뭐 키트는 또 돈이 점수가 없어가지고 적어도 1500만 원 정도로 올라가야 되는데 40만 원이 부족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날 40만 원 기분 좋게 딱 샀죠. 가야 되니까. 그리고 확인 사살을 해야 되잖아요. 들어가 점수를 딱 확인을 해보니까 1040만 점이 돼 있는 거예요. 분명히 40만 점이 모자라가지고 샀는데 40만 점이 오버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맨 마지막에 산 사람이 누군지 봤더니 우리 누나가 산 거예요. 전화해가지고 제품 필요한 게 있었어? 그랬더니 없었대. 왜 샀어? 그랬더니 들어가서 보니까 내가 점수가 40만 원이 모자라더래요. 내 점수를 같이 체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왜냐하면 여기를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막 눈에 불을 쓰고 다녔더니요, 내가 만약에 SP를 못 가면 가다가 어디 떨어져 죽을 것 같더래요. 강으로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조마조마해가지고 계속 체크를 하다가 마지막 날 그거 모자라길래 얼른 샀대. 나 살리려고. 형님도 마찬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주변 사람들이요, 내가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목숨 걸고 막 뛰고 있고 그러면요, 같이 긴장해요. 스폰서들이 같이 긴장해야 되고요. 파트너들, 이 팀워크, 이게 뭐냐면 관계십이라는 게 뭔가 거래가 아니에요. 내가 최선을 다하는데 조금 모자랄 때, 이때요, 그때 힘이 모아져요. 여러분, 니아까라고 하는 걸 끌고 가보세요. 언덕길에 올라가 보세요. 못 올라가거든요. 짐이 많이 실릴 때는 절대로 못 올라가요. 저는 시골에서 그런 경우는 굉장히 많거든요. 혼자 끌고 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못 올라가고 있으면 사람들한테 밀어달라고 부탁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막 끙끙거리고 땀을 삘삘 흘리고 못 올라가잖아요. 어디 가다 보면 누군가 와서 탁 밀고 있어요. 한 사람이 밀으면 안 되면 또 두 사람이 밀고, 올라갈 때까지 지나가는 사람들은 거꾸로 가는 사람도 밀어서 올려주고 내려가는 경우예요. 근데 내가 거기를 어차피 계산상 못 올라가는데 뭐 하려고 헛심을 빼? 그리고 앉아가지고 밀어줄 사람을 기다리면 하루 종일 기다려도 밀어줄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생각을 해보세요. 앉아있는데 와가지고 올라가실 거예요? 출발하세요. 내가 밀어드릴게. 이런 사람 안 나오거든요.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고 온 힘을 다 썼는데도 부족할 때는 누군가 와요. 이게 심리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 앉아가지고 스폰서가 달아주지도 않고 나는 뭐 저쪽은 맨날 뭐 리더감들 막 해주고 불평불만을 해가면서 막 따지고, 내 쪽에 해준 사람이 누가 있냐고 말이야. 그쪽은 그렇게 해주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나올 수 있어요? 옳은 방법이냐? 아니거든요. 열심히 하고 자세가 돼 있고 시스템이 완벽하고 뭔가 막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 사람 쪽은요, 기울게, 이쪽으로 힘이 기울게 돼 있어요. 이게 사업 노하우예요. 제가 이전에 사업을 할 때는, 제가 충북 경북 영주에서 할 때는요, 우리 스폰서가 보따리를 싸가지고 내려왔어요. 와가지고 거기서 자면서, 먹고 자면서 했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 위에 스폰서를 또 부르더라고요. 혼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일을 누가 했냐면 나하고 스폰서 2명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했어요. 워낙에 뒤집어 놨더니 막 그냥 거기를 하루에 5명씩 만나보세요. 막 다 뒤집혀가지고, 그죠? 이 사람들이 또 소개하고 다 초보자인데 설명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한 사람 앞에, 제가 하루에 제일 많이 할 때는 18번의 SP를 했거든요. STP를. 그러니 나 그렇게 하죠. 스폰서 그렇게 하죠. 그 위에 업라인 스폰서 되겠냐고, 안 되겠냐고요. 제가 오라는 소리 안 했어요. 바쁘다고 그랬지. 그랬더니 스폰서가 내려와 보니까 이거 감당이 안 돼, 자기도. 그러니까 그 위에 스폰서까지 불러내린 거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난리를 치다 보니까 이제 하게 되고, 파트너들도 딱 나오니까 눈치가 있잖아요. 자기가 부르기가 미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정신없이 그렇게 밥도 못 먹고 하는데 이쪽으로 와라 저쪽으로 와라 못하는 거예요. 자기도 얼른 배워가지고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빨리빨리 배워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러니까 그냥 딱 스타트 해가지고요, 4개월 만에 1,000만 원대 수입이 넘어간 거거든요. 2달 동안은 제가 허송세월 보냈잖아요. 딱 4개월 되니까 1,000만 원대 넘어가고, 거기서 2달 지나니까 2,000만 원대 넘어가고, 석 달 지나니까 3,000만 원대 넘어가고, 이 가속도가 붙기 시작하니까 상당한 어떤 어마어마한 파워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됐냐면, 스폰서님 나 열심히 할 테니까 내려와서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안 했어요. 혼자 했어요. 막 했더니 통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전화하면 미팅 중이고 바쁘다고 그러고, 막 바쁘다고 그랬더니 내려와서 보더니 이게 이럴 상황이 아니니까 보따리를 싸가지고 아예 내려온 거고요. 본인도 하다 보니까 이게 그래도 감당이 안 되니까 위에 스폰서를 불러서, 저 혼자 이렇게 했지만 지원군이 이렇게 둘이 들어와가지고 이래서 3명이 난리를 쳐가지고 결국은 결과를 냈다라는 거거든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입니다. 사람으로 움직이는 거 말로, 인간관계요, 말이 차지하는 비중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거요, 요청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것은 단지 요청한 거 외에는 추가로 얻을 수가 없어요. 진짜 인간관계는요, 사람을 완전히 내 사람으로 평생 무덤까지 같이 가야 되겠다는 결심을 갖게 만드는 것은 또 다른 감동과 사람들이 어떤 신궁을 울리는 이 사람의 어떤 그런 인간관계예요. 그 열쇠를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 키를 찾았을 때 우리는 정말 폭발적인,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성장을 기록한 그런 유례 없는 성장을 분명히 2020년도에 만들 거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차피 사업을 하는데요, 결과를 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자존심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자존심 뭐 하겠어요, 그게. 자존심 세워가지고 가난한 거 그거 뭐예요? 그거 버리고라도 성공을 하고 나면 사람들이 저절로 존경하고 저절로 인정하고 저절로 주변 사람들이 모여드는데요. 내가 굳이 서려고 안 하고
티나게 막 내가 리더십에 뭐 인정을 받고 싶지 않아도요, 내가 성공을 하면 그 결과치에 따라 사람들은 거기에 인정하고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게 리더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를 관리하고 인간관계를 통해 가지고 뭔가 떠날 수 없는, 뭐 어떤 회사가 들어왔다 뭐 방어 교육을 나는 방어 교육을 지금까지 시켜본 적이 없어요. 떠난 사람 가서 붙잡고 가지 말라고 해본 적도 없습니다. 어차피 내가 싫어서, 이 사업이 싫어서 간다는 사람을 붙잡아 놓으면 뭐 하겠어요. 속만 썩지. 그리고 스트레스만 받죠. 그리고 계속 가서 밥 사주고 이렇게 할 거예요? 못 가게? 불안해가지고 어디를 뭐 집에 가서 어떻게 재워요? 옆에다 묶어놓고 재워야지. 안 되거든요. 마음이 떠나면 안 돼요. 떠날 수 없는 사람으로 묶어놓는 게 중요해요. 절대로 나를 벗어날 수 없는 그 튼튼한 끊을 수 없는 줄 있잖아요. 그게 인간관계예요. 그거를 우리 어떻게 묶을까? 나하고 관계. 많은 사람들, 초보자한테 인기 있는 거는 쓸데가 없어요.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어요. 누구하고요? 오랫동안 같이, 지금까지 같이 했던,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 파트너, 스폰서, 여기에 줄이 동아줄보다도 더 강력한, 튼튼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이 줄로 묶인다라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성공을 예약한 사람이다.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인간관계에 확실하게 성공하셔서 여러분들이 올해 2002년, 2020년 지금까지 없던 기록을 한번 내가 깨본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고요. 제가 프로모션 걸었잖아요. 4월 달에 ED 세미나 할 거거든요. ED 세미나, 그죠? 네. 1박 2일 세미나예요. 세미나 비용 5만 원입니다. 뉴 ED, 뉴 실버 ED, 뉴자가 들어가는 것은 뉴 CPA까지 공짜로 모십니다. 제가 부담할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 달 뉴, 다음 달 뉴, 3월 달 뉴 숫자가 꽤 될 거예요. 제 돈을 아껴주려면 안 가면 돼요. 저 그런 돈 아껴가지고 부자 되고 싶은 생각 없어요. 저는 사실 지금은 내가 돈을 벌을 시기가 아니라 내놓고 여러분하고 같이 정말 큰 목표를 한번 이루고 싶은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함께, 여러분과 함께 뭔가 멋진 결과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이 동참하셔서 여기에 2배가 되는 그런 인원이, 제가 약간 부담스러운데 그렇게 생각하고 이 ED 세미나의 비용을 치를 만큼 그런 인원이 모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이 안에서 정말 멋지게 성공하는, 그래서 정상에서 뵙기를 바라면서 오늘 설명 마치겠습니다.